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주식 멘토 윤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매일매일 우수한 종목의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데, 자, 오늘은 뭐 기대했던 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로서 12월달 그리고 3월달 정정했습니다. 4월 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 설정해드리고 실제 추천까지 드렸던 EID 종목이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상승한 종목으로 이제 EID 종목을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 자, 그 전에 업종 차트 보면서 지금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이제 시장 상황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1조 4천억을 순매도 진행했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도 코스피에서 마이너스 1조 2천억 원을 순매도 진행하면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만 오늘 하루 동안 거의 2조 7천억에 가까운 순매수 자금이 유입되었으나 그 외에 수급 주체들은 전방위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량들 좀 지수 고가 영역대에서 좀 물량 차익 실현 진행하는 형태로 좀 수급적인 측면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만 약 3조 원 정도 순매수 진행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4천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1,000억 순매도 진행한 모습입니다. 자, 업종 종합 차트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종합 차트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의 차트 먼저 보면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직전에 코스피 지수가 1월 11일자 이제 이 구간에 삼성전자, 현대차 거의 모든 코스피 대형주들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이 3,266포인트 구간 그리고 3,210포인트 구간을 일봉상의 코스피 지수의 신고가 영역을 찍고 한 번 고점, 두 번 고점,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고점을 찍고 오늘 조금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재 3,171포인트 기준 밑으로 3,080포인트 구간, 3,880포인트 구간 그리고 3,120포인트 구간 지지 반등 여부가 중요하고, 자,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의 코스피 박스권 하단 추세 하단 구간은 2,900에서 2,950포인트 구간으로 확인됩니다. 자, 지금 1월달부터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이 추세 상단에서 오늘 차익 실현이 조금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5%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포인트 구간 기준 밑으로 3,080, 3,120포인트 구간 지지 반등 여부 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지수도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오늘 1거래일 차익 실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본주도 지금 본주가 아니죠. 본 지수도 1,005포인트 구간 그리고 985포인트 가격대, 자, 과거에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하지 못했던 이 지수 구간이 앞으로는 주요한 단기 기술적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현재 코스닥 지수 1,022포인트 구간 기준 985포인트, 1,005포인트 구간 지지 반등 여부 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서, 자, 이 구간 이탈하면서 추세 이탈 시 과거에도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정도, 자, 일주일, 한 2주일 정도 조정 구간이 좀 지속이 됐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의 이 박스권 하단은 870포인트 구간에서 950포인트 구간인 부분을 좀 염두하시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우하향 추세가 지속됐을 때에 추가적인 대응 전략, 예방 대응, 초기 대응 좀 잘 하시기 위해서 현재 지수 상황 간단하게 좀 브리핑 남겨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우리가 상한가를 오늘 장중에 잡았던 EID 종목 먼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ID 종목을 보고 가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장 막판에 좀 상한가가 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EID 종목의 차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2월 달, 자, 이 구간에서 공략해서 12월 초에 공략해서 수십 퍼센트의 시세를 노려보고 그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이 골파기 구간에서 일정이 딜레이 되는 기간 동안 추가 매수를 권고드린 이후에 상한가를 약 6번 정도 상승 파동을 노려보게 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이 장기 이평선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주가 약 300원 정도 선에서 530원 정도까지 약 70%의 시세가 나왔었는데요.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그 저점 부근에서 우리가 기술적 반등 들어오는 4월 6일 화요일자 우리가 이 밑꼬리 구간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자, 공략하고 우리가 공략했었던 이 295원 가격 대비 오늘 기준 455원까지 매수가 대비 약 54% 가까운 50%가 넘는 상승 파동을 2주 만에 노려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4월 6일 공략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거래일 만에 장중에 역대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본주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자,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그 상승분을 자, 반납한 저점과 그 저점 영역대에서 추세 하단에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다가 오늘 또다시 네팔 정부의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추가적으로 떨어졌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스푸트니크 V 백신을 포함한 다양한 백신에 대해서 빠르게 국내 도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공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을 청와대에 요청했다라는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 EID 종목 우리는 4월 6일 화요일에 공략을 했고 10일 거래일 지난 오늘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제가 오늘 상한가를 잡아낸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차트 보면서 10만 불, 100만 불짜리 매수타점 설명드리면서 주요한 지지선 대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진 우리 이중바닥 부근에서 우리는 100만 불짜리 매수타점에서 공략하고 2주 만에 50%가 넘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현재가 기준 밑으로 420원 가격대 그리고 410원 가격대 지지반등 여부까지만 좀 확인하시는 거 권고드리고요. 자, 분봉상 410원 가격대를 제가 표시를 해보니까 자, 이 구간입니다. 자,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 구간 지지받고 장 막판 상한가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410원, 420원 가격대가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이 주요한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EID 종목이 오늘 급등하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EID 종목의 최대 주주가 이화전기고요. 자, 이화전기도 오늘 장중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추세 하단에서 장중 플러스 10% 단기 시세 만들어내고 오늘 종가 3%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EID의 최대 주주가 자, 이트론입니다. 자, 이트론 차트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트론 종목도 우리가 자, 12월 달에 공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12월 달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해서 시세를 노려보고 다시 한번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일정이 미뤄짐에 따라 추가 매수를 권고드린 이후 상한가 약 6번 정도 기록하고 우리가 이 구간에서 진입기를 노려보지 못했는데 4월 6일 우리가 화요일 날 자, 이렇게 빠지고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진 이중바닥 영역에서 우리가 손절 잡고 540원 밑으로 공략하는 거 권고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540원인가 560원인가 뭐 그 정도 선에서 공략을 하는 걸 560원이네요. 자, 560원 선에서 공략하는 걸 권고드렸는데 자, 560원에서 오늘 880원 정도까지 매수가 대비 58% 가까운 추가 시세를 11거래일 만에 누려보게 됐습니다. 자, 본주도 우리 분봉상으로 주요한 지지선 잡고 추가적인 시세 노려보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밑으로는 현재가 지금 826원으로 종가 동시효과 때 훅 무너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봉상으로 이 추세 즉 780원 구간 800원 그리고 820원 가격대를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자, 목요일장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이 분봉상으로 이 분봉상의 추세 하단 구간을 추세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기술적 반등 추가 시세 노려보시는 좀 매매 전략 취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이 굉장히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백신을 접종시키고자 하는데 백신 공급받는 물량이 부족해서 정치적으로나 뭐 국가적으로나 이런 백신을 빠르게 확보하고 보급해야 되는 그런 뭐 전 세계적인 니즈가 지금 백신 그리고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좀 수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일자 731명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전일자 미국에서는 하루 만에 약 6만 명, 인도에서는 하루 만에 약 26만 명을 기록하면서 터키 5만 명 포함해서 전 세계 전일자 신규 확진자가 69만 명으로 엄청나게 이제 폭증하는 그런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다시 또 우려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증시가 지금 고가 부근에 위치를 해 있는데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 40만 명대에서 69만 명 그리고 엊그제는 거의 90만 명대까지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고가에 위치한 좀 자산 시장이 주식 시장이 좀 외국인들과 기관 자금의
이탈로 인해서 좀 오늘 좀 전방위적인 조정을 받았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코로나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 계속해서 순환 슈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EID 이트론 오늘 급등 노려봤고 그 후속주도 우리 상단 전화 주시는 분들에게 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다음으로 자, 정치 테마주로 오늘 2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히림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림 종목은 자, 과거의 고가를 이 6,300원, 6,2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됩니다라고 우리 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히림 종목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와이프 관련된 또 정치 테마주로 엮이게 되면서 오늘 2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과거의 고가였던 이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어낸다라는 것은 더 보내겠다라는 의지를 주식시장에 천명한 것이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남겨드렸고, 이 6,200원, 6,3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 시초 갭으로 상한가를 말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님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의 최대 후원사가 히림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오늘 2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자, 어제보다 많은 거래량으로 오늘 상한가를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오늘자 시가 8,900, 오늘 종가 8,970원 기준 밑으로 8,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대 노려보시는 매매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히림이라는 종목이 오늘 2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직전에 제가 이 구간 자 7,000원, 7,500원 가격대 돌파 여부 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셔라 이야기 남겨드렸는데, 자, 이 구간을 시초 강하게 돌파하면서 자, 밑으로 8,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그 위로 9,500원 구간 추가적으로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이거는 이제 동그라미가 아니라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500원까지 추가 시세 노려보시면서 분할 매도 진행해 주시고, 이 구간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가 꺾이면 빠르게 매도 버튼 누르셔서 행복, 수익 확정 짓는 매매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8,500원 구간 어느 구간인가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500원 구간을 제가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분봉상으로 이 8,5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 상한가를 말아 올렸기 때문에 자, 내일도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 8,500원 구간 지지 반등 여부를 기 보유자분들은 관심 있게 추적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노르페인트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주도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와이프와 관련된 정치 테마주 대선 주자의 부인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자, 부각이 된 이유는 이제 부인 김건희 씨가 노르페인트 전시회에 후원을 했다라는 과거력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 1위 소식과 함께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공시 내용들이 하나 나왔습니다만, 자, 노르페인트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노르페인트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어제 장 막판에 나왔습니다. 자, 칼라 강판용 도로 및 관련 제품 공급 계약 체결 592억 원에 총 매출액, 최근 매출액의 9%에 해당되는 그런 계약 공시를, 계약 체결 공시를 전일자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 계약 공시와 상관없이 자, 2020년도 매출액이 6,400억인데 여기에 9%에 해당하는 500억대 매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슈보다는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서 부인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오늘 장중에 급등 후 자, 오늘 24%까지 급등한 이후에 오늘 종가는 4% 장 막판에 좀 차익 실현이 크게 좀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노르페인트 우선주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자, 노르페인트 종목은 과거의 고가였던 이 14,800원 가격대를 오늘 장 막판 이탈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갔고, 현재가 기준 밑으로 12,000원, 13,000원 구간까지 추가적인 낙폭 가능성 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거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 시초 가격대를 지지받았던 눌림목 가격대가 12,000원, 13,000원 가격대인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본주가 12,000원, 13,000원 가격대에서 저점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포착되기 전까지는 가능한 관망의 형태로 이 차익 실현 일주일 동안 추가적인 낙폭 향후 가져갈 수 있음을 좀 염두하시면서 향후 거래액은 줄어들면서 매수세 줄어들면서 차익 실현 지속되는가, 그리고 이 12,000원, 13,000원 가격대에서 저점 다지고 다시 한번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서의 리바운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흐름을 살펴보면 자, 오늘 시초를 고점으로 이 우하향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분봉상 고점이 계속해서 내려져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과거의 분봉상으로 주요한 지지 구간이었던 이 12,000원 가격대와 자, 이 13,000원 가격대의 지지 반등 여부까지 좀 확인하시고, 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영역대에서 단기 시세만 좀 적은 비중으로 좀 누려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치 테마 이슈로 오늘 장중에 이제 급등 나왔던 자, PN 풍년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주 관심 종목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자, 충청 대망론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자,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김동연 정치 테마주로서 이제 PN 풍년이라는 종목이 네, 오늘 장중에 상한가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 장중 7,430원까지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 종가 20%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관련주로서 자, 지금 회사에 있는 네, 최상훈 감사가 김동연 전 부총리와 이제 덕수상고 그리고 국제대 동문이라는 이슈로 오늘 과거 이제 1,000원짜리였던 주가가 지금 7,000원까지 7배의 시세를 만들어내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2020년도 매출액은 뭐 그렇게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영업이익도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 또한 이 자본 총계 대비 기업의 가치 또한 뭐 한 1,000원 정도 되는 뭐 기업의 가치로 제가 청산 가치로 고려했을 때 정정했습니다. 1,000원 정도가 아니라 4,000원 정도, 3,000원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3,000원 그리고 조금 적정하게 뭐 자본을 고려했을 때 약 4,000원 정도의 청산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자, 이 청산 가치 부근에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추가 시세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하다가 장 막판에 또 윗꼬리가 달리고 빠지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 좀 나타나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윤석열 정정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관련해서 뭐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자, 일봉상으로는 밑으로 자, 6,400원 구간 그리고 6,400원, 6,600원 가격대 지지받는 여부가 일봉상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자, 분봉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00원 구간, 자, 이 구간이고요. 6,600원 가격대가 자, 이 구간입니다. 자, 오늘 분봉상으로 장 막판에 이 낙폭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시초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만들어졌었던 이 구간, 누군가의 거래 대금이 발발하고 누군가의 돈이 실제로 유입됐었던 그 가격대 라인 6,300원과 6,600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 노려보는 매매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모든 정치 테마주 자, 이렇게 자, 과거의 성승문을 반납한 저점과 뭐 이렇게 바닥권 영역에서 좀 진입 기회를 누려보시는 게 좀 유리하다. 그렇지 않으면 추세 하단에서 진입 기회를 누려보는 것이 유리하다는 관점에서 자, 본주의 추세 하단 자, 4,000원에서 4,500원 부근까지 이 추세 하단까지 조정 시 우리가 4,500원 부근 저점 다지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모습 포착됐을 때 우리가 이 구간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퍼시스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퍼시스 종목이 강하게 오늘 상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본주 이제 뭐 하는 기업인가 기업 분석 들어가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실용 책상 그리고 파티션 등 이제 사무실용 그런 가구를 만드는 전문 업체입니다. 자, 국내 점유율 1위 업체고요. 현대 리바트보다 점유율이 5배 이상 높은 기업으로 확인됩니다. 자, 오늘 본주는 자, 매출액이 꾸준히 2천억에서 3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수백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함으로써 자본 총계가 우리 차트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 총계가 꾸준히 지금 2,700억, 2,900억에서 3,000억, 3,500억, 3,800억, 4,400억, 4,600억으로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하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바닥권 영역에 위치해 있다가 이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수십 년 동안 10년 넘게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가 오늘 우리 주식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 돌연 역대급 거래량 동반하면서 시초 보합권 출발 종가 상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흐름 살펴보면서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주가 오늘 9시 30분경 분봉상으로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 밑으로는 38,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위로 상한가 이후에 추가 시세 누려보시면서 자, 이 과거에 우리가 한 10년 동안의 고가 영역대를 오늘 처음으로 뚫어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주 자, 밑으로 37,500원 그리고 38,0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새로운 역사 써 내려가는 과정 속에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그 상승 파동을 온전히 노려보시면서 분할 매도 진행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넥스트 사이언스 종목입니다. 자, 어제자 오늘 하락률 상위 종목으로 나타났었던 종목인데 자, 어제 마이너스 9%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모습에 제가 안일하게도 이 종목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것 같다 위험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남겨드렸는데 자, 오늘 돌연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넥스트 사이언스의 최대 주주가 이제 HLB의 진양곤 회장님이신데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자, 11월 18일자 주가를 보면 2,500원짜리가 13,000원까지 5배 정도 폭등이 나왔었는데 자, HLB의 차트를 보면
11월 10월 11월 달 이 구간 HLB가 10배 폭등하면서 그 구간 최대 주주가 똑같다. HLB의 최대 주주와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의 최대 주주가 똑같이 HLB 진양군 회장님이다라는 사실과 관련된 그런 최대 주주가 같기 때문에 뭐 HLB의 임상 그런 기대감으로 넥스트 사이언스 종목이 같이 움직였었는데요. 최근에는 HLB라는 종목이 바닥권 영역을 지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넥스트 사이언스 종목만 다시 한번 과거에 HLB 임상 기대감이 높아졌었던 그 고점 영역대까지 추가 시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바로 직전에 고가 영역대의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남겨드리겠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하고 역대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이 고가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차익 실현 떨어지자 거래량 매수세 줄어들기 시작하자 주가가 13,000원에서 단기간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마이너스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13,750원짜리였던 주가가 6,700원까지 단기간에 마이너스 반토막 정도의 낙폭을 가져갔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이 13,70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리고 차익 실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마이너스 50%인 6,700원 구간까지 추가적인 낙폭을 이 구간까지의 낙폭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음을 염두하시면서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를 확인한 이후에 이 구간 우리 재진입기에 신규 매수기에 관심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하락률 상위 종목 보고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한국 파마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파마 종목이 이제 알츠하이머병 관련해서 지금 경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김명욱 교수 연구팀에서 개발한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련된 이제 신약 후보 물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단기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이 37,000원 가격대에서 단기간에 100% 상승 파동을 기록한 고가에서 오늘 플러스 21%에서 마이너스 15%까지 하한가가 넘는 하락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본주 과거에 2014년도에 김명욱 교수팀과 이제 알츠하이머병 신약 후보물질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었던 한 7년 전의 사실은 있지만 최근에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단기 100%의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라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다시 한번 낙폭을 우리는 이 36,500원 구간까지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가게 되는가 여부를 충분히 관망하시면서 이 구간 저점 찍고 반등하기 시작할 때 애청자 여러분들 저가 매수 좀 관심 가져오시는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관계상 한국석유와 우리 유유제약 종목 보고 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유제약 종목이 유상증자 권리락 물량이 나오면서 4거래일 연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유제약 종목이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주가 폭등하고 물량이 상장될 때 주가가 무너졌었던 것처럼 우리가 한국 석유 종목도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본주에 이제 무상증자 물량의 상장 예정일은 5월 7일입니다. 즉 5월 7일 전까지 보유진 비중들 청산하는 매매 전략 주요한 지지선 21,000원 구간 제시해 드리면서 오늘 이제 상남자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준비했었던 종목들 혹은 관심 가시실 만한 종목들 조금 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좀 아껴두었다가 내일 장마감한 이후에 다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